자율주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시사는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우리는 그저 꿈의 기술 이야기 정도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빠르게 도로 위가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고 운전자는 점점 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사람이 없는 차량이 손님을 태우고 달리고 있으며 차량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율주행이 가능할까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 완전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회와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준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구조, 노동시장, 에너지 산업, 보험 체계, 교통 정책까지 모든 영역을 다시 설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 변화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던 순간보다 더 거대한 산업 재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AI는 단순 인식 능력을 넘어 예측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차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보행자의 행동을 예측하며 위험을 미리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도로는 늘 변수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눈, 예측 불가능한 오토바이, 매일 바뀌는 공사 현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자율주행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은 막대한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며 수많은 센서와 인공지능 칩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내연기관 구조보다 훨씬 정교한 전력 공급 구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계 자동차 산업은 자연스럽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온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은 혁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택시기사, 버스 운전자, 물류 운송 종사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플랫폼 변화가 기존 운송업계를 흔들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사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갈등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율주행이 안전한가가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뒤처지게 될 것인가? 기술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은 따라가고 있으며 산업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달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 차를 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와 인간에게 미치는 불안정한 변화를 이해하고 정책과 시스템을 정부와 개인이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는 쪽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흔히 완전 자동 운전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자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은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 가지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며 이동 시간을 새로운 생산 활동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선 변경과 교차로 통과, 주차까지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운전자가 반드시 감시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례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뿐 아니라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무인 로보택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객만 탑승한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모습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주행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교통 서비스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율주행 경쟁은 자동차 회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분명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현실 사회가 받아들이는 속도는 절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율주행은 가장 큰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현실의 벽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수많은 운전 상황을 경험하고 패턴을 분석하면서 점점 더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진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도로는 언제나 데이터 밖에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드는 보행자, 예상하지 못한 공사 구간, 비나 눈으로 인해 사라지는 차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인간은 경험과 직관으로 대응하지만 인공지능은 학습된 패턴 밖의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완성이라기보다 계속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두 번째 벽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운전자가 차량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차량을 만든 제조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판단 알고리즘을 만든 소프트웨어 기업의 책임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사고 이후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길어지면서 상용화 속도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술은 존재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바로 비용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에는 수많은 고가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라이다 센서, 고성능 카메라, 정밀 위치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칩. 이 모든 장치들은 아직은 매우 비쌉니다. 결국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크게 낮아져야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은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벽은 데이터 경쟁입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주행 데이터를 모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학습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거대한 시장과 넓은 도로 환경은 막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이나 국가는 기술 발전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신뢰라는 또 다른 장벽도 존재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핸들을 직접 잡고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사고 뉴스가 한번 크게 보도되면 자율주행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술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적 수용성은 그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입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만 똑똑해진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로와 신호체계, 통신망, 지도 시스템까지 모두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꾸는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장기 전략을 요구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의 진짜 어려움은 기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기술은 이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경제성, 데이터, 사회적 신뢰, 인프라라는 5개의 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벽을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자율주행은 혁신적인 기술로 남을 뿐 일상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과도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회는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속 한국의 도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니까 자율주행도
곧 세계 선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동차 제조 능력, 반도체 기술, 통신 인프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도로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쉽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도로 환경입니다. 한국의 도로는 세계에서도 매우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좁은 골목길, 예상하기 어려운 차선 변경, 오토바이와 배달 차량의 빈번한 움직임, 그리고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까지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미국처럼 도로 구조가 단순하고 넓은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한국의 도시 환경은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결국 기술은 같더라도 난이도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규제 구조입니다. 한국은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이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혁신 속도를 늦추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은 완벽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데이터를 쌓아야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사고 하나만 발생해도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기술보다 규제가 먼저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자동차 기술이 아닙니다. 국토교통, 경찰, 지자체, 보험, 통신 인프라까지 여러 영역이 동시에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처 간 역할이 분산되어 있고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결국 상용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자율주행이 사실 한국 기업에 의해 해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 회사인 모셔널을 통해 실제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도심 환경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상용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현대자동차는 이미 차량 제조 기업을 넘어 소프트웨어 기반 이동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에는 엔진과 디자인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먼저 시도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환경과 정책입니다. 미국은 넓은 테스트 구역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환경 제약이 존재합니다. 결국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장 구조 역시 차이를 만듭니다. 미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속도가 빠릅니다. 혁신이 먼저 등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대중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느 방식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율주행처럼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초기 실험, 기회의 차이가 결국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이 뒤처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능력, 전기차 기술, 통신 인프라, AI 기술까지 이미 핵심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도로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단계적 실험을 확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변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역설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은 기술이 부족해서 느린 것이 아니라 준비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미래의 이동 시스템을 직접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민감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도로 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택시 기사들에게 자율주행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계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택시는 오랫동안 인간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해 온 직업입니다. 길을 읽고 손님의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 흐름을 몸으로 익혀온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운전자는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술 변화가 운송업계에 큰 충격을 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기존 택시 산업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면허 가치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사회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완전한 무인 운영은 아직 제한적이며 많은 시스템이 인간의 모니터링과 관리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운전이라는 행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람의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환입니다. 운전자가 단순히 핸들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새로운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차량은 더 똑똑해지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서비스 운영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래의 운송산업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일하는 구조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도입은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심야 시간대나 특정 구역처럼 운전자 부족 문제가 이미 존재하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기사들과의 충돌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보호 장치입니다. 기술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개인이 모두 감당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면허 가치 보호, 재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 같은 정책적 장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사회 또한 정책이나 일자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며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율주행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등장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 인력이 줄어드는 시대가 오면 자율주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율주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인공지능의 성능보다 사회가 얼마나 부드럽게 전환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택시 기사들은 단순히 변화의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 이동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주체자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두려워하며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기술이 함께 살아갈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핸들이 사라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산업에서의 AI 로봇 등장,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이며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숙명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세상은 언제나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계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앞에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밀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인가? 사실 기술은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자율주행이 모두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기술의 속도와 사람의 속도를 맞추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율주행의 장점도 봤고 현실적인 한계도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한국 기업 역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질문은 기술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아닙니다. 그 변화가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기술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술은 선택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는 운전을 직접 해본 세대가 특별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핸들을 잡고 도로 위를 달리던 시간, 길 위에서 느꼈던 긴장과 자유, 그런 감정들이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차 안에서 일하고, 대화하고, 쉬면서 이동을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늘 불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변화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기술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출발선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며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준비하며 함께 걸어갈 것인가? 대한월드였습니다.